네, 우리 금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 대표입니다. 자, 오늘 금양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정말로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우리 금양 주주님들 걱정이 많이 되시고 안 그래도 심란하실 텐데, 가짜 뉴스들, 이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나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런 가짜 내용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채널명은 좀 가려놨어요. 혹시라도 생길 분쟁 때문에 일단 채널명은 이렇게 비공개로 가려두었는데, 일단 이 영상에 대한 제목을 보시면은 제목부터 가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 유증납입 확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들어오게 될 예정인 이 10%에 대한 금액 있죠. 이거 유증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405억은 이미 들어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3일날 잔금이 들어온다 라고 이제 영상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이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을 받았죠. 그럼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다음 달 3일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돌아오는 이 12월 3일 날 이 남은 90%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 내용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금양은 납입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유튜버는 이미 이 405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양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12월 3일 바로 내일 들어온다. 그리고 해당 내용들은 금양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내용이 진짜인지 한번 이 기사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28일 날 입금 예정이던 4,050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입금을 받는데, 이 금액은 언제 들어온다? 요게 다음 달 3일, 즉 12월 3일이죠. 바로 내일을 말을 한 겁니다. 이때 단기 차입금의 형식으로 입금을 받을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405억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고, 그리고 12월 3일 날 들어오는 겁니다. 이 405억이 예정인 겁니다. 예정. 그리고 이게 유상증자 대금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로 금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12월 3일 날 투자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405억을 단기 차입금 형식으로 입금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추후에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입이 되면은 그때 이제 상계해서 유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잔액은 언제 들어오느냐? 12월 24일 날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에서 이 유튜버가 말을 하던 내용들은 전부 다 가짜 정보였죠. 이미 돈이 들어온 것처럼 말을 했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아직 심지어 그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유상증자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입금, 즉 빚이 들어온 겁니다. 부채예요, 부채. 자,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유튜버가 이 내용들을 잘못 해석했구나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유튜버라면,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라면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려고 해야 되고, 만일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그럼 바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금양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이 정보 굉장히 예민하고도 민감한 사안이에요. 정말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함부로 잘못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조금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려서 바로 정정을 했었고, 댓글에 이렇게 고정 댓글로 달아두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부분은 이제 과거에는 유상증자를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려서 죄송하다. 하지만 이 해당 법조항이 사라졌다고 해도 이번 금양의 유상증자 방식이 이상한 건 여전하다. 실제로 사우디 쪽의 유상증자 의지가 확실하고 대금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맞다면 단기 차입금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두 번에 나누어서 1차 유상증자는 405억을 넣고 2차 유상증자는 나머지 3,695억이 아니라 3,645억이죠. 이렇게 두 번의 유상증자를 하면은 충분히 자본으로도 상계가 되고 법적, 실무적, 회계적으로도 리스크가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의구심이 든다.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또 이 405억 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차입금이죠. 즉 부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3,645억은 현금이죠. 그럼 쉽게 말해서 이 부채랑 현금을 상계해갖고 4,050억을 납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상법이나 자본시작법상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게 이 유상증자 납입 대금은 무조건 현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채무로 상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금감원 감리에서도 100%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이걸 금양이 우회하기 위해서 보통 주식으로만 발행을 한 게 아니라 기타 주식으로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타 주식 중에서도 어떤 거냐? 상환 주식이에요. 상환 주식.
RPS라고 하는 상환 우선 주식인데 이걸로 발행을 했습니다. 일부 물량을.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차입금 있죠. 405억 원에 대한 차입금을 인수인의 채권이라는 형태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상계형으로 신주를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상법에 나와 있는 근거에 따라서 금전 외의 재산, 즉 채권으로 인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405억에 해당하는 이 차입금을 RPS로 상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편법적 우회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일단 정상적인 유증 방식이 아니에요. 정상 유증이 아니고 채무 상계를 이용한 유사 자본 조달 방식이고, 그리고 차입금을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신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자칫 잘못하면은 시장에 혼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금양의 유상증자가 실패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숨기고 일단 돈이 들어왔다는 착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들은 금감원과 거래소가 과거의 작전주들에서 좀 지적을 했던 전형적인 패턴 중에도 한 개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든 돈만 들어오면 장대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 들어와서 금양의 재무구조가 개선이 된다면 요거를 이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패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너네 이거 이번에 받아온 방식 이 RPS를 통해 편법적으로 자본 끌어온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비판을 해버리면은 거래 재개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냥 405억 이거 유증으로 먼저 받아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3645억 이것도 또 한 번 유증으로 받아오고, 차라리 유증을 두 번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가져오면 되는 방식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우회적인 방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고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사우디 측에서 405억에 대한 금액, 이 금액을 넣을 돈이 있는 것 같아요. 405억은 있는데 이거를 유상증자로 넣어버리면은 그 순간 투자자에 대한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3,645억 못 넣으면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금감원이 이 자금에 대한 실체, 출처까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돈을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요거 일단 빌려주고, 차입금이면 이자 받겠죠. 이자 받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요거 금액에다가 이자 받고 상환 받고 끝. 그러면 투자자에 대한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회사만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금양과 이 사우디 투자처 이 둘 사이를 좀 본다면은 금양이 지금 자본 조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을의 입장이겠죠. 여기가 갑의 입장이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난 돈 안 주면 그만이야, 너네 돈 조금이라도 필요하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숨통이라도 트이게 해줄게, 너네가 알아서 해봐. 금양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단 돈이라도 좀 빌려줘봐 라고 이제 좀 시나리오가 좀 흘러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음모론까지 곁들이자면은, 저는 이 사우디 자금이 사실 뭐 4,050억이 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자금이 좀 불법적인 자금이 아닐까,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을 하지 못해서 조금 미뤄지던 게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듣고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정적인 내용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판을 봤을 때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 뇌피셜을 넣어서 좀 상상의 다리를 펼쳐보자면은 약간 그러한 그림이 좀 보여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그냥 지나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 뇌피셜을 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정상적인 외국계 투자자라면은 유증 4,050억이 이렇게 수개월씩 지연이 되는 일이 드물어요. 그리고 유증 대신에 단기 차입을 한 이후에 RPS를 통한 상기를 하는 편법 구조를 선택한 것 자체가 어떤 이러한 자금에 대한 실제 검증을 피하려는 행동처럼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그래서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이상한 점이 있고 이것들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좀 있다. 그리고 정말 뇌피셜까지 넣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금양 측에서 본인들은 이 사우디 측과 열심히 투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에는 이 투자가 불발이 되었고, 그래서 회사가 리스크도 또 안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이제 조금 회피 시나리오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 아닐까라고 저의 뇌피셜까지 넣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저의 그냥 정황상 의심이고 그냥 제 뇌피셜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자금이 좀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금이 융통되면서 금양이 살아나고 다시 거래 재개되고 우리 주주님들도 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되고 이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꿈꾸다 보면은 실제로 최악의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좀 절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조금 맞닥뜨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경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좀 대응책들, 대비 전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입장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인사이트들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이렇게 영상 밑에 보시면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 요청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승인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좀 더 크게 보여드리자면은 010-7584-8962번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 딱 한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